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심장내과 허란입니다. 네, 신부전 치료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부전 치료의 목표는 임상적 상태가 개선되고 또 환자가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고 또 입원 예방 및 사망률 감소가 있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가 재입원을 안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률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신부전 치료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입원 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약물은 AC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 그리고 이바브라딘이 있겠습니다. 신부전 약물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크게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위에 말씀드리고 있는 교감신경계. 이는 이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알파베타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요 다음에 나올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바소프레신이나 심박동, 수축성 등을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라스는 안지오텐신 2가 이제 안지오텐신 1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혈압, 교감신경, 그리고 신비대 심근 섬유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나트륨 이뇽펩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가 사실 혈압도 낮추고 교감신경 작용이나 나트륨류 배설 항진, 바소프레신, 알도스테론, 신비대 심근 섬유화 모두 다 낮추는 영향이 있어서 사실 얘는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약물 치료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두 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약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AC 이니비터,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인 ARB, 베타 차단제, 알도스테론 기량제인 MRA,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인 아니, 이바브라딘, 이런 것들은 생존율 개선에 관련된 약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증상 개선에 대한 것도 같이 신부전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전 중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2 생성을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 2 호르몬 작용을 직접 억제를 하게 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이제 과도하게 운동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및 호르몬 작용을 억제를 하고, MRA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심혈관계 재형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경우는 안지오텐신 2의 혈관 수축을 억제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을 보호하는 나트륨 이뇽펩티드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복합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바브라딘은 심장의 맥박수를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HFrEF, Heart Failure with Reduced EF의 약물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조절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C 이니비터와 베타 블로커를 사용을 하고 톨러러블한 도즈까지 증량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이제 증상이 있고 LVEF가 계속 낮은 경우에는 MRA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후에도 증상이 여전히 있고 EF가 낮은 경우에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나 이바브라딘을 적응증이 되는 경우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AC 이니비터 ARB와 베타 블로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 차단제, 라스 이니비터, AC 이니비터 ARB겠죠. 적응증, 주의점, 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증 같은 경우는 LVEF가 40% 이하이고 뉴욕 핫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2-4 환자의 1차 치료입니다. 가능한 일찍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 AC 이니비터는 뉴욕 핫 어소시에이션 1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점은 이제 고칼륨 혈증이나 신부전, 그 다음에 저혈압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기는 혈관 부종 병력이나 양측 신동맥 협착증, 그리고 임신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금기 사항입니다. 라스 이니비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에는 성분명들이고요. 여기 뒤에 한글로 쓰여진 것은 그냥 제가 그 약품 리스트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꼭 저희 병원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글로 뜨는 거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AC 이니비터는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라미프릴, 그리고 페린도프릴이 있고, 트란도프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지 양품 목록에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프릴 같은 경우에 6.25 3번으로 시작할 수 있겠고, 에날라프릴은 2.5 2번, 그다음에 리시노프릴은 2.5에서 5 1번, 그다음에 페린도프릴은 2mg 1일 1회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결국 처방하실 때 한번 보시고 어디까지 올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시작 용량은 다 낮게 시작을 하지만 추후 환자가 이렇게 잘 톨러러블한 용량까지는 업 타이트레이션 하는 게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서 목표 용량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처음 시작한 용량의 몇 배 이상의 용량으로 하게 됩니다. AC 이니비터 외에 ARB도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칸데살탄, 발살탄, 로살탄 모두 AC 이니비터와 비슷하게 시작 용량은 굉장히 저용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저용량의 반알 정도에서 시작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반알이나 한 알 정도. 그래서 칸데모어는 4에서 8ml 한 번, 그 다음에 발살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을 하루 2번, 그 다음에 로살탄 같은 경우는 25에서 50mg을 한 번 사용을 하고 추후에 목표 용량에 따라서 증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스 이니비터 처방법은 이렇게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소 2주 간격으로 증량을 하고 목표 용량까지 올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환자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가능한 고용량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쓰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능과 전해질, 특히 포타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비유행 크레아티닌, 포타슘 검사를 약제 시작 후 또는 용량 변경 시 1, 2주 후, 그리고 안정적이라면 이제 4개월마다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이걸 끊어야 될 만큼 안 좋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언더라잉하게 CKD 같은 게 있는 환자분이 아니라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니터링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AC 이니비터는 현재까지 약제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ARB는 특히 AC 이니비터의 내약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환자한테 좀 설명을 하면서 끌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바꿔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 흔한 거 저혈압, 기침, 고칼륨 혈증 및 신기능 악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 저혈압이 있다고 해도 증상이 없다면 일단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어지럽다, 나 좀 몽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호전이 되지만 하트 페일리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다른 약제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CCB겠죠.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게 혹시 있다면 그걸 좀 감량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더 이상 컨제스천이 없다면 이뇨제를 감량하거나 이런 다른 약물을 먼저 조절을 하고 최대한 라스 이니비터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 같은 경우는 이제 AC 이니비터에서 좀 더 걱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은 흡연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새로운 기침이 발생을 한다면, 물론 약 바꾸고 얼마 안 돼서 그렇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혹시 환자가 신부전이 조절이 더 안 돼서 폐부종 같은 게 있는 거는 아닌지 청진이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닌 것 같다, AC 이니비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ARB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칼륨 혈증 및 신기능 악화는 포타슘, 크레아티닌, EGFR을 약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 접근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포타슘이 5.5가 안 되거나
크레아틴의 상승이 베이스라인의 50% 이하이거나 아니면 3이 넘지 않거나 아니면 eGFR이 25 이상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가 라는 얘기가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포타슘이 5.5가 넘거나 베이스라인보다 크레아틴의 상승이 거의 2배, 그러니까 100% 이상 증가하거나 크레아틴 절대값이 3.5 이상 증가하거나 eGFR이 20이 안 되는 경우에는 AC 이니비터나 ARB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체크를 해 보아야 되는데요. 뷰엔 크레아틴이나 포타슘이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신독성 약제나 칼륨 보충제, MRA 같은 게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중지를 하고 우려이 없을 경우 이뇨제를 감량합니다. 약제 조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시에는 절반 감량 후에 1, 2주 내에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베타 차단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 이니비터 ARB와 더불어서 약간 양대산맥 같은 약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LVEF 40% 이하, 안정된 니아 2-3 환자의 1차 치료, 가능한 일찍 시작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점은 아주 심한 디스미아죠. 뉴 갓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4나 최근 4주 이내 하트페일리어 악화, 방실 차단, 분당 50회가 안 되는 섬액, 그다음에 지속적 우려열 징후, 저혈압이 있는 경우, 복수나 말초 부종 이런 컨제스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금기 사항은 천식이 상대적 금기이고 2도 또는 3도 방실 차단이 있는 경우에 금기라고 하겠습니다.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비소프롤롤, 카베딜롤, 메토프롤롤 석시네이트, 네비리볼롤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고 AC 이니비터 ARB와 마찬가지로 초기 용량은 저용량, 그 후로 최대한 고용량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연구에 사용된 평균 용량도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용량에서 최소 2주 간격 증량, 환자에 따라 좀 조절은 해야겠고요. AC 이니비터 ARB와 마찬가지로 안 쓰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맥박, 혈압, 그리고 임상 상태, 우려열 징후, 체중 등을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우려열 증가, 피로감, 섬액, 심한 상태 악화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려열 증가 같은 경우 이뇨제를 좀 같이 써주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베타블로커 양을 감량합니다.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고 보통은 시간 지나면서 좀 적응을 하시는데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2차 내지 3차 병원으로 리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를 절반으로 감량 또는 중단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섬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50회가 안 되거나 그러면서 증상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다른 섬액을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실 차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혈압은 AC 이니비터 ARB랑 약간 비슷하게 증상이 없으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유증상이라고 하시면은 다른 약제를 감량 또는 중단하고 우려이 없을 경우 이뇨제를 감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AC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를 쓰고도 증상이 있고 LVEF가 낮은 경우에는 MRA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MRA,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C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를 사용을 해도 증상이 지속이 되고 LVEF가 낮은 사람입니다. 주의점은 고칼륨 혈증과 심부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로노락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런 사고체 여과율 예측치를 50 넘는지 아니면 30에서 49인지에 따라서 초기 용량을 약간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용량은 반알 정도 하루 한 번 줄지 아니면 낮은 사람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줄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포타슘을 팔로업을 하셔서 6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신기능 악화가 있을 경우에는 포타슘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약제 중단을 하고 최소 3일간 고칼륨 혈증 및 심부전의 호전을 확인하고 약제 용량을 줄여서 적정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물론 중요하지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4에서 8주 간격으로 증량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용량 조절 후에는 1주, 4주째 혈액 검사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2, 3, 6, 9, 12개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4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확인을 해서 신기능과 포타슘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6이 넘거나 그 다음에 크레아틴이 3.5가 넘거나 EGFR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제를 중단하고 5.5가 넘고 아니면 뭐 크레아틴이 2.5가 넘거나 E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용량을 감량을 하고 혈액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칼륨 보존 이뇨제나 엔세이드, 신독성 약제를 좀 같이 쓰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가끔 남성분에게 여성 유방증 및 유방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E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 쓰고 MRA도 썼는데도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적응증이 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라스, 그 다음에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신부전에 도움이 되는 나트리우리틱 펩타이드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신부전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라스 시스템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로 좀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나트리우리틱 펩타이드는 이 네프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양쪽으로 막아서 이제 신부전을 좀 호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레이션 억제제 아니입니다. 아니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신부전 환자에서 니하 2, 3 증상이 있으면서 ACE 이니비터 ARB를 썼는데 안정적일 경우에 교체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용량은 50 내지 100을 이제 하루 2번, 그 다음에 이후에 최대 용량까지 늘리게 됩니다. 보험 고시도 비슷합니다.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2, 4 중에 LVEF가 40 이하이고 이전에 ACE 이니비터 ARB 포함한 표준 치료를 4주 이상 잘 썼는데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좀 교체를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적응증은 보신 것과 비슷하고 주의점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 이니비터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ACE 이니비터 ARB는 끊고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ACE 이니비터를 썼던 경우에는 36시간 후 휴약 후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기는 36시간 안 지난 사람, 그다음에 옛날에 ACE 이니비터 ARB에 혈관 부종 병력이 있는 사람, 임신 가능성, 또 임신하신 분, 아니면 중증의 간장애, 간경화증, 담도폐쇄, 담즙정체, 그리고 당뇨병, 중등증, 중증 신장애가 있으신 분에서 이제 알레스키른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원발 고알도스테론증 환자 같은 경우에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용량은 50이나 100 환자에 따라서 하루 2번으로 시작을 하고 200 PID까지 환자가 톨러러블 하면 올리게 됩니다. 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나 ARB 나이브 또는 저용량 복용 환자, EGFR이 30 안 되는 경우, 중등증의 간장애가 있는 경우이고요. 추후에 증상성 저혈압이나 고칼륨 혈증, 신기능 장애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흔한 거는 저혈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칼륨 혈증이나 신기능 악화 비슷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거의 라스 이니비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증상은 치료 변경 불필요하고 유증상이어도 다른 걸 먼저 좀 줄여보자 라고 되어 있고, 그 고칼륨 혈증 신기능 악화에 대한 접근법은 이전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바브라딘이라는 약인데요. 이제 심박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동맥경화, 심근허열, 심근 재형성, 그리고 동반질환 악화, 만성 신부전 악화 등에 다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신부전을 이제 적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바브라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타블로커 외에 이제 F채널에 작용을 해서 심근의 수축력 감소 없이 심박수만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코라란 이바브라딘이란 약이고 초기 용량은 저용량, 그다음 최대 용량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고시 기준은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2, 4 중에서 동리듬, 사이너스 리듬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입니다. 베타블로커 금기거나 잘 못 견디는 환자,
그다음에 아니면 베타 차단제 AC 이니비터, 알닥토 안타고니스트 포함한 표준 치료 병용 투여한 환자 4주 이상 한 후에 그래도 안 올라 하트레이트가 계속 빠르면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앞에 보신 것과 유사를 하고 주의점은 중증 신부전, 4주 기간 중 신부전 악화가 최근에 있었던 경우, 레스팅 하트레이트가 너무 낮은 경우, 중등증 간 기능 장애, 만성 망막 질환, 약물 상호작용 등이 있겠습니다. 금기는 불안정형 심혈관계 질환 동반, 그리고 저혈압 있겠고, 중증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 동기능 부전 증후군, 인부 및 수유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2.5mg 2번, 아니면 5mg 2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 이상인지 50 미만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상 반응은 일단 만약에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섬액 발생하는 경우도 하트레이트 50이 안 되면 중단. 그다음에 다른 약 없는지 확인하고, CYP3A4 저해제 확인하고, 안내 성강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2개월 내에 보통 발생을 하니까 이때는 좀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망막 질환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부전 예후를 좋게 하는 약물을 살펴봤는데요. 약을 잘 우리가 조합해서 쓰게 되면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이제 환자와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하고 치료를 끌어나가시면서 환자 예후 개선을 위해서 약물을 꼭 잘 챙겨서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은 라스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MRA 등 신부전의 초기 약물 치료는 2, 3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 콩팥 기능 및 전해질 검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약물 치료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고 LVEF가 35% 이하인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니 또는 이바브라딘의 사용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병임을 환자에게 교육하고 치료 순응도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